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미국 증시가 예상대로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3월 중순부터는 그 조정이 시작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3월 10일이 중순이라면 3월 10일부터 뭐 20일까지 그죠?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정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뭐 앞으로 대응 전략이 나오죠. 대부분 이제 미국 경제 전문가 또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약화됐다. 그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론 뭐 설득력이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일까라고 보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가 아니네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한 1년 뭐 3, 4개월에 걸쳐서 연준이 아마 최근 한 30년 동안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한 뭐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상승했거든요. 그것도 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침체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 침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도 올랐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이 계속 틀리고 있다. 지금도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 10월까지도 분석에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금리와 실물 경제, 그리고 금리와 그 다음에 정시 관계에 대한 그 분석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분석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계속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했죠.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그런데 뭐 아전인수격이란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그동안에 계속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산됐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분석 실패예요. 좋은 말로 뭐 얘기하면 그 기대감이 약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기준금리 인하 전망 분석에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설득이 없다. 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했으니까요. 그거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 및 정권 전문가 분석과 달리 미국 실물 경제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었고, 당연히 실물 경제가 그 영업 실적 측면 내지는 매출액 측면에서 양호하니까 주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 지금 분석은 실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고로 2월 생산자 물가 내지는 뭐 2월이 아니더라도 제가 1월경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2,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뭐 안정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소비자 물가, 2월 소비자 물가 다 조금 연준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처음에는 1월 소매 판매 정도를 보고 올 내중에 기준금리 세 차례죠. 세 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연준 입장에서도 희망사항인지도 모르겠어요.
연준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저는 뭐 의문은 들어요. 왜냐 연준 의장의 발언 행태를 쭉 추정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제 조건으로 물가만 안정되면이라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앞에서도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어요. 지난 한 1년간은 미국 경제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지금 아마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지는 4분기 이후라고 보면 되겠는데 멕시코, 캐나다, 뭐 인도도 마찬가지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구리 가격을 보았는데 최근 40일 동안 11.7% 올랐어요. 석유도 2월 초 대비 약 12% 오르고 이게 생산자 물가 상승 요인이고 또 인건비도 생산자 물가 상승 요인인데 인건비도 올랐고요. 또 물가가 오르니까 인건비 상승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이게 뭐 호재 선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악재의 순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호재와 악재는 공존하니까요. 그러나 0.6% 정도라면 뭐 계속해서 0.6%씩 오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2 내지 3%가 계속 유지된다면 경기 연착륙도 막을 수 있고 상장기업 영업 실적 좋아지고 뭐 주식시장에 우호적이고 또 기준금리가 내리는 것만은 호재는 아니다. 미국은 저축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또 고정금리 문화이기 때문에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21년 하반기 내지는 4분기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기업들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지고 3년 이상의 그 회사채를 발행할 거다. 그러면 그때 금리로 회사채 발행하니까 지난해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은 버텨내는데 부담 없고 또 2021년 4분기에 조달한 돈으로 그 높아진 금리로 예금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단기채 투자하면 또 그것도 가능하고 돈도 버는 거예요. 헐값으로 자금 조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 수익률은 조달금리보다 더 높았으니까요.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대박이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시차를 가지고 가격이 오른 1년 이내 주식에 채권에 투자해도 돈을 벌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상장기업 영업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금리 인상이 대출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고정금리 문화니까 2021년 1월에 돈을 빌렸더라면 또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그때는 금리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때 돈을 빌렸다면 고정금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금리가 이 상태가 유지돼도 크게 아까 피해는 없을 거다. 물론 대응을 하지 못한 조직도 있을 거예요. 회사채 발행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으니까. 한계기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한계기업들이 많이 부도가 났죠. 그래서 실업률도 조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0.6%가 매달 일어나면 문제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해 가지고 연율로 전년 대비 그죠? 한 3% 이내라면 미국 실물 경제 내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 영향도 악재 성격은 아주 오히려 작고
호재 성격이 큰 거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그 변동금리 문화 국가,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또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손해를 본 국가, 그런 국가의 그 국민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 측면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상승이 0.6% 상승 부담이 되겠지만은, 매달 0.6% 상승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균 연 3% 정도 전년 대비 유지된다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 MMF나 원자재나 외환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 제법 올랐어요. 외환시장으로 이동하고, 또 유럽이나 일본도 미국이 달러 인덱스에 문제가 없다면 금리는 미국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금리가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다. 물가가 2 내지 3%라면,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미국이 채권시장도 안전하다고 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미나 때도 제가 얘기했죠. 10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장금리가 국채 10년물입니다. 4.5%는 돌파할 거다. 아마 간밤에 4.3% 임박했을 것 같은데 4.5%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4.5%만 돌파되면 채권시장으로 또 돈이 유입될 거예요. 그래서 조정기간 제가 길지는 않을 거라고 한 이유도, 생산자 물가가 상승은 하겠지만은 또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것이 소비자 물가에 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 제가 앞에서도 한두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도 이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70%가 6월 금리 인하죠. 인하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 되면 40% 정도도 안 나올 거예요. 여하튼 지금 현재 미국 자산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원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MMF 시장이라든지 여기에는 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거품 논쟁이 있는 분야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거품 논쟁이 있으면 하락폭이 좀 클 거예요. 여하튼 지금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생산자 물가가 지금 3월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 얘기는 최소한 소비자 물가는 5월까지 유지될 거다. 이 경우 연준은 6월 FOMC 회의에서 사실상 금리 인하는 못할 거다.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즉 물가만 안정되면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 정도에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